기록된 역사에 따르면 측천무후는 중국 3대 악녀에 포함될 정도로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측천무후는 첫째 딸의 죽음을 이용해 황후가 된 것처럼 본인의 자식들을 권력을 위해 이용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측천무후는 자신을 반대하던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고 황제 고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660년 고종이 중풍을 앓으며 측천무후가 어전에 함께 입장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심지어 정무를 대신 보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죠. 이때 정사를 돌보기 어려웠던 고종은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주려 했습니다. 측천무후에게는 사남 2녀가 있었고 당시 태자였던 이홍에게 황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당시 태자 이홍은 대신들 사이에서도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홍은 20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서 18사략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자 이홍은 폐위된 소숙비의 장녀 의양공주와 차녀 선성공주가 유폐되어 40에 가까운 나이까지 출가를 하지 못한 것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이에 태자가 주선하여 시집을 보내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 소식은 측천무후의 심기를 건드렸고 독살당하게 됩니다. 이후로 둘째 아들 이현이 태자가 되었죠. 이현도 첫째 아들 이홍에 못지않게 신하들에게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이 태자가 된 후 측천무후가 아끼는 신하 중 한 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신하는 측천무후에게 셋째와 넷째 아들이 태자에 어울린다고 주장하던 인물이었고 태자 이현이 살인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되었죠. 그렇게 이현은 태자에서 폐위당한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셋째 아들 이철이 태자가 되었고 고종의 죽음으로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종은 황제가 되고 단 2개월 만에 폐위되고 말았죠. 당시 중종은 황후 위씨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에 오른 후 위 황후의 친정 아버지, 즉 장인을 갑작스럽게 재상의 자리에 앉히려 했었죠. 대신들이 이를 격렬히 반대하자 중종은 이러한 말을 하고 맙니다. 짐이 황제인데 황제 자리를 내어준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실제로 황제의 자리를 넘겨준다는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황제를 가볍게 여기는 발언이었기에 대신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측천무후에게 전해졌고 대신들이 입을 모아 황제의 폐위를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중종은 즉위 2개월 만에 폐위되고 말았죠. 결국 마지막 넷째 아들 이단이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궁궐 밖에서 태자가 수시로 바뀌며 황제가 단 2개월 만에 폐위되는 등 측천무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불만을 갖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이경업은 측천무후에 의해 좌천당한 인물로 비슷한 처지의 인물들과 함께 폐위된 중종의 보기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측천무후가 황제와 황후를 죽인 악녀라 비난하는 글을 전국에 뿌렸고 이에 선동되어 10만 명의 반란군이 모이게 되었죠. 하지만 측천무후는 30만의 군대를 파견, 손쉽게 반란을 제압하고 맙니다. 반란은 손쉽게 제압했지만 측천무후에 대한 반감이 전국에 퍼져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측천무후는 공포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측천무후는 당나라를 온전한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밀고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측천무후는 밀고를 장려하며 언제든 밀고할 수 있는 투서함인 사괴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밀고가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죠. 측천무후는 밀고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밀고한 내용이 마음에 들면 관직을 내렸고 사실이 아니어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밀고하기 시작했고 측천무후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를 만들어 운영하게 됩니다. 이들은 홍리라고 불렸죠. 홍리는 밀고를 접수받고 밀고당한 사람들을 고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잔인한 고문을 이어가기도 했죠. 밀고로 관직을 얻을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어도 처벌받지 않았기에 허위 고발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가문들이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 등으로 멸족을 당하고 말았죠. 이러한 공포 정치로 인해 반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측천무후는 황제나 다름없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도 같이 강해지고 있었죠. 측천무후는 황제라는 직위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여자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황제가 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종교를 이용해 황제에 즉위하려 했습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불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측천무후 또한 불교를 믿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 대운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었죠. 대운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미륵의 화신인 정광천녀가 여성의 몸으로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즉 측천무후가 부처의 환생이라는 얘기였죠. 측천무후는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전국에 절을 세우며 대운경을 보급했고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써 황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모여 측천무후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청원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측천무후는 결국 690년 9월 67세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황제가 된 측천무후는 나라 이름을 당나라에서 주나라로 바꾸었죠. 67세의 늦은 나이에 황제가 된 측천무후는 불로장생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죠. 측천무후는 젊음에 대한 집착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도교의 양생술에 젊은 남자와의 성생활로 젊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영감을 얻었죠.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은 측천무후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젊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측천무후는 남성 황제의 후궁처럼 젊은 남자를 첩으로 두는 것과 같은 남총을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측천무후에게는 아끼는 남총이 몇 명 있었는데 이들은 측천무후의 총애를 얻고 높은 관직을 받게 되었죠. 특히 70대에 만난 장씨 형제, 장혁지와 장창종을 매우 아꼈습니다. 이들은 20대의 나이에 빼어난 외모를 갖고 노래와 춤 등 다양한 재주로 침실 안팎에서 측천무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주요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장씨 형제는 여러 관직을 갖고 있었는데 장혁지는 공학부라는 기관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공학부는 측천무후의 침실 수발을 드는 남총들을 전문적으로 모으는 관청이었죠. 공학부가 설치되고 수많은 남자들이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인 남총이 되기 위해 공학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측천무후와 하룻밤을 보낸 젊은 남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풍문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측천무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장씨 형제들을 비롯한 남총들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장씨 형제는 측천무후가 병으로 쓰러지자 궁궐 내에서 더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장씨 형제의 반역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장씨 형제의 목을 베고 측천무후에게 찾아가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기라고 요구했죠. 이에 폐위됐던 중종이 다시 황제로 복위하게 되면서 측천무후는 80이 넘은 나이에 모든 권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의 겨울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대조되는 저택에서의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